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유이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빌라 물건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무려 반값까지 폭락한 빌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뭐 폭락한 건 아니고 이제 두 번 유찰돼서 그렇게 된 건데요. 어쨌든 감정가 2억짜리 물건이 지금 1억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반값 경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인천 중에서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물론 최상에 있지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가 활발하게 있는 단기 투자하기에 정말 최적화된 조건의 빌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빌라 잘만 입찰하면은 못해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물론 좋기 때문에 저렴하게 인천에서 조금 실거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추천을 드리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권리 분석부터 입찰가까지 그래서 얼마 써야 되는지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빌라 같은 경우에 입찰가 얼마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전부 다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인천 4기 2023 타경 512 217 다세대 물건이고요. 이거는 부평구 부계동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서도 그 재개발, 초기 재개발 물건을 많이 보러 다녔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사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쪽 지역을 많이 돌아다녀 보면서 그래도 여기 살기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 답사를 많이 가보시면은 그 지역, 그 동네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딱 갔을 때, 여기 동네가 괜찮네라고 생각되는 빌라가 딱 있으실 거예요. 그런 동네가 아무래도 조금 더 수요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도 다 느끼는 바가 비슷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현장 감각을 조금 더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부계동의 2층 빌라 물건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짜리가 1억으로 두 번 유찰돼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4제곱미터 19.3평 빌라 물건인데요. 이거 지금 보시면 조금 깨끗해 보이죠? 네, 5층 중에 2층이고 12년식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조를 보여드리면은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12년식이긴 한데 엘리베이터는 없는데 대신에 좋은 게 방 3개랑 이게 잘 구별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통하는 문, 이쪽으로 통하는 문. 그러니까 이쪽은 안방이겠죠? 여기 안방 써 있네요. 안방이라고 돼 있고 여기 화장실이 조그만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12년도 치고도 구조가 나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거주하기도 추천을 드린다는 이유가 구조도 잘 빠지고 넓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입지 분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입지 분석인데요. 지금 빌라가 어느 쪽에 있냐면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 정확하게는 이제 이쪽입니다. 여기. 빌라 물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도선 빌리지라는 곳인데 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차가 지나갈 수 있죠. 여기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2년 주차를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빌라예요. 그래서 깨끗해 보이죠? 실제로 12년도라 가지고 엄청 구축 빌라는 아닙니다.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주차 대수는 3대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쪽이랑 여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쪽 빌라에서 되는 건지 아니면 이쪽 빌라에서 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외에는 도로도 넓고 그래도 주차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빌라이고요. 이 빌라가 이쪽에 있었죠. 그럼 이제 입지 분석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마우스가 있는 위치예요. 여기 부기역 호롱하늘채 바로 옆에 있는 빌라 물건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지금 부계역이 아래 있고요. 그다음 부평역, 송내역 그 위쪽에 있는 빌라고요. 그리고 지금 부계동으로 볼 때 부계동이 이제 부기역 기준으로 위랑 아래랑 그다음 7호선 아래 이렇게 세 가지로 거의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뭐 딱
정해져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7호선 밑에 쪽 빌라들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부계역 위에 빌라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은 부계역 아래 빌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두 개 호선인 1호선이랑 7호선이 근접한 빌라는 무조건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 호선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중에 이제 1호선이 있는 빌라 물건이고요. 이 빌라 물건의 여기 보시면 부기역까지 거리도 대략 길게 간다고 해도 뭐 400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군 같은 경우에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무려 고등학교가 인근에 5개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지금 이쪽 빌라 물건이라고 했죠, 이쪽. 그러면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2개 있고요. 여기 또 고등학교 또 하나 있고요. 3개. 여기 초등학교, 그다음에 여기 중학교, 또 중학교. 그다음 조금 위쪽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정말 많죠, 학군이. 이게 다 이쪽에서 도보권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쪽에서 여기까지 직선거리로 500m대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당연히 가깝겠죠. 300m? 이쪽도 직선거리가 600m니까 한 700m 정도 걸어갈 수도 있겠네요. 한 800m 내외로. 그러면은 전부 다 이 모든 학군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 도보권으로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께서도 빌라도 평수가 넓죠.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에게도 저렴한 가격에 무척 추천드리는 빌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의 편의시설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뭐 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그냥 뭐 일반적인 마트, 조그마한 마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편의점은 뭐 당연히 많을 것이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도 지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새마을금고와 그리고 이쪽에도 기업은행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위치하고 있다. 은행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공서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이제 지구대랑 여기 복지센터 이렇게 파출소, 우체국까지 이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체국은 생각보다 조금 멀지만 그 이외의 관공서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도 정말 괜찮고 투자 수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매매 사업자로. 시세를 한번 볼 시간입니다.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12년도식 물건이니까 한 20년도, 2002년 이후로 물건들을 한번 보게 될 텐데 지금 시세를 잠깐 한번 보면 다가구 빼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은. 이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빌라가 많은데, 이렇게 빌라가 많거든요. 근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50제곱미터가 1억 5천의 호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뒤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43제곱미터 5층짜리가 1억 1,500에 나와 있고요. 65제곱미터가 지금 1억 6천에 나와 있네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조금 신뢰할 수 없는 공인중개사 매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4제곱미터 1억 7,500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59제곱미터가 1억 5천 그건 2003년식이에요. 지금 경매 나온 부동산 경매 물건이랑 무려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물건입니다. 그게 1억 5천에 호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대충 봤는데 여기 밑에 쪽 이쪽이 조금 더 수요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뭔가 상권도 단절돼 있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조금 네, 신뢰할 수 없는 매물이라서 빼고요. 그리고 1억 8,500 조금 더 넓게 볼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54제곱미터가 1억 5천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는 60제곱미터였죠. 60 아까 몇이었죠? 14제곱미터 물건이네요. 그래서 3평 정도 차이 나는 게 지금 1억 5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보통 1억 중반인데 지금 최저가는 1억이에요. 1억 600.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입찰을 지금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호가만 말씀드렸죠, 호가. 근데 제가 여기가 이제 부계동이라는 지역에 그리고 같은 입지에 같은 조건의 물건들을 한번 쭉 봤는데요.
그 물건들 같은 경우에 일단 부계동 자체의 지역에서 6개월 동안, 최근 6개월 동안 거래 내역이 한 72건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2건 정도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경매 물건이랑 거의 유사한 부분들을 딱 조사를 해보니까 평당 8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2010년도 물건 중에서 부계역 위쪽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평균을 한번 내보니까 한 800 정도 좀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평당 800으로 잡으면은 한 1억 5,50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매물들이 호가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한 1억 5천, 1억 5,50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1억 5천 정도로 일단은 시세를 한번 잡아 볼게요. 그리고 이 물건이 1억 5천이지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그러면은 바로 또 요약본을 한번 보실 텐데요. 등기부등본 요약본을 보시면 갑구의 가압류, 임의경매 개시결정, 그리고 을구의 근저당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세 개의 권리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권리는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담보가 등기, 전세권 7가지 이제 말소 기준 권리 후보군에 다 포함되는 권리들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는 거고 그게 근저당권 12년도죠. 그래서 이게 가장 빠른 권리가 되고 이걸 포함해서 모든 말소 기준 권리 후보군들은 낙차로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 이외에 뭐 기타 문제가 될 건 없고요. 그리고 아까 12년도가 근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16년도죠. 그래서 낙찰다 인수사항이 아닙니다.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여기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약간 고의성이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안타까운 물건인데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근저당이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1억 7,400에 걸려 있습니다. 이 빌라 물건이 12년도에 1억 7,400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이게 시세가 그렇게 거의 안 됐을 겁니다. 안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제 신축이라서 비싸게 이제 감정가를 높이고 이제 깡통의 기본적인 요건이죠. 감정가를 강제로 높인 다음에 거기다가 전세 높게 얹혀가지고 이제 깡통이 되는 그런 전형적인 경우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은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또 임차인 전세를 얹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이제 한국인 분이다 아니면 어느 정도 안다 그러면 절대 들어가시지 않을 물건인데 보시면은 임차인 분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 확인서가 있는데 외국인 분들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등기부등본을 잘 못 보시고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우선 변제금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단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보증금이 무려 7,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7,500만 원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는 꼭 염두해 두시고 입찰을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명도가 조금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명도가 힘든 만큼 입찰자들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조금 더 낮게 입찰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사 비용을 챙겨드리는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 명도 방법을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시고 입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권리 분석상 아니면은 그 이외의 권리상 이상은 없는 물건이에요. 다만 명도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약을 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괜찮고 그 다음에 거래도 나름 잘 되는 지역인데다가 인프라도 괜찮은 입지다. 그래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투자, 단기 투자하실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세는 대략적으로 한 1억 5천 정도에서 1억 6천 사이 정도로 될 겁니다. 그래서 올 수리를 할 경우에 한 1억 6천까지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부동산의 시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1억 5천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었을 때 경매 유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1억 1,500에서 1억 2천 사이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인분이 한 푼도 못 받으시기 때문에
이사비를 조금 더 챙겨드릴 계획으로 이제 입찰을 하는 게 명도도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입찰가고요. 원래는 한 2,500에서 3,000 정도 차액을 남기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와디즈에서 부동산 경매 펀딩을 오픈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경매 관련해가지고, 정말 세세하게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경매로 정말 100% 안전하게, 안전한 물건만 좋은 가격으로 입찰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는 과정을 새롭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란을 참고해 주시면은 펀딩은 신청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정말 제가 영혼을 갈아서 준비를 했으니까 절대 실망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